오늘은 PSS 1-4 what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사 그 단원에 와 있는데요. 형용사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오늘 볼 관계대명사 what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PSS 1-1에서 1-3까지 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보고 있었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 덩어리인 형용사절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싶다. 얘를 꾸며주는 덩어리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명사 뒤에 형용사절을 썼었고요. 그런 형용사절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면 형용사절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대명사를 쓸 것인지 관계대명사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던 게 PSS 1-1에서 1-3까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관계대명사 what은 아까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명사가 앞에 있는 게 일단 기본 전제 그래서 명사가 앞에 있고 그 뒤에서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그 내용을 봤다면 오늘은 명사가 앞에 없는 그런 경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그런 문장에서는 그 what 앞에 명사가 없다는 게 특징인데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what은 우리 책을 보면 선행사를 자체에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므로 그러니까 원래 앞에 있었던 명사 이것을 what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대명사이므로 선행사가 따로 있지 않고 그래서 what 앞에는 명사가 따로 없고 그 자체로서 nothing which, nothing that 이런 뜻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what 하나를 쓰면 이 nothings which, nothings that 아니면 nothing that 단수라면요. 그거를 한 방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조금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아래 문장에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예문을 먼저 살펴볼게요. That is the thing. 저것이 그것이다 했을 때 어떤 것이냐면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이 명사에 대한 꾸밈,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 절이 형용사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절 이렇게 괄호를 표시해서 이제 연습을 했었고요. 저게 그건데 어떤 거냐면 which 아니면 that James said. 제임스가 말했던 그것이다. 해서 이 안에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 형용사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 접속, 그래서 그 관계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대명사라는 것은 이 형용사절 안에서 보면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 목적어를 이 관계 대명사가 얘가 대신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대신하니까 대명사. 근데 그 목적어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여기 앞에 썼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할 내용은 nothing which, nothing that 이걸 합쳐 쓴 게 관계대명사 what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는 이거하고 이만큼하고 이 부분이 같구나 해서 는 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문장이 우리가 저번까지 했었던 명사와 형용사절로 표시한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명사,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그 구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 앞에 명사가 없고 왜냐하면 nothing을 얘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없고 그 다음에 what부터 시작하는 그 절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했으면 하는 것은 처음으로 나온 용어인데 what으로 시작하는 절은 명사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번까지는 우리가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해서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면 절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덩어리인데 이 절이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했구나 해서 형용사절로 쓰였는데 이것은 이제 what으로 시작하는 그 절은 지금 살펴봤듯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제 명사절로 쓰인 건데 명사절이 뭔지가 사실은 다음 단원에서 나와요. 그 15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을 아직 안 배운 상태인데 그 명사절로 쓰인다는 게 뭔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복잡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또 원서를 이렇게 참고하려니까 더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잠깐 살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What? 이게 관계대명사 what을 의미합니다. Does not refer to a noun that comes before it.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오는 명사를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없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약간 독특하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the thing 이거를 얘가 흡수하고 다 합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nothing that 이런 의미를 what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what으로 시작하는 절 이걸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할 때 뭐뭐 하는 것 왜냐면 뭐뭐 하는 것 이만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what 의문사로 알고 있기에는 무엇이라는 그 뜻으로 알고 있지만 얘가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that is 그게 what James said. 제임스가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래는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자라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원래 the thing that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구조적인 특징은 what으로 시작하는 그 절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는다. 왜냐면 앞에 명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명사를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it acts as noun plus relative pronoun together. 그래서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noun plus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 플러스 동시에 relative pronoun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명사 겸 관계대명사까지 하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and means the thing 아니면 things which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 지금 조금 뒤에 나온 이유 PSS 1-1에서 1-3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섞인 개념이었어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었으니까 그래서 생각할 게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문장이 있고 두 문장이 있고 그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용사절 안에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여기선 지금 목적어를 대신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얘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의 역할 겸 이 형용사절 안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 겸 해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what? 얘는 앞에 있는 명사까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정말 하는 일이 많아요. 일단 주어 동사가 있는 두 문장을 연결해 주니까 관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절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대명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의 역할도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명사인 nothing 그것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살펴봤던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 역할을 했다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하나 더 앞에 있는 명사까지 갖고 있구나. 그걸 더 추가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lauses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플러스 시켜서 내용을 살펴보냐면 clauses beginning with what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그 절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대괄호 쳐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저희끼리의 약속으로 형용사절은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은 소괄호로 표시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나올 명사절은 대괄호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약간 이제 그 절을 알아보는 게 이제 우리끼리 약속으로 좀 편리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긴 지금 what을 제가 대괄호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clauses beginning with what으로 시작하는 그런 절들은 can act 어떻게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어떤 역할을 이 문장 안에서 할 수가 있냐면 as subjects, objects or complements after be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형용사절은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 정도로 했다면 명사절은 굉장히 굵직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절은 이미 알고 있죠.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문장 안에서 일부분으로 쓰일 때 그걸 절이라고 했었고 그러면 명사절이라는 말은 명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명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냐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맨 앞에서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그래서 나는 먹었다라고 하면 I ate 그 다음에 뭐를 먹었는지 그 동사가 무슨 대상을 필요로 하겠죠. 먹었던 대상 그럴 때 그 쓰는 그 부분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원래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어는 뭐였냐면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해서 주어, 비동사가 보통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 자리에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what으로 시작하는 절은 얘가 명사절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that is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 보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예문을 살펴보면 what I really want to be, 내가 정말로 되고 싶은 것 해서 이 문장 전체에서는 이 명사절이, 이 대괄호 친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펴보기에 되게 복잡한 것은 이 관계되면서 what이 일단 얘를 쓰는 조건 자체가 앞에 명사가 없고 그리고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이 절 안에서는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그 하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 플러스 전체 문장 안에서 얘가 명사절 그래서 전체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 이 문장 안에서는 보어처럼 쓰였고 이 문장 안에서는 주어처럼 쓰였구나 해서 크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작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해서 처음엔 챙길 게 굉장히 많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어렵죠. 한국말에서도 이제 절은 중학교에서 문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 부분에서 명사절하고 형용사절이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what이 처음에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이 내용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하고 끊고 잠깐 복습을 해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간다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이 자리에 제대로 쓴 건가 문법적으로 체크를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이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what이 쓰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된다. 왜냐면 이 명사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명사절 안에서 이 대괄호 안에서 얘가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있다면 이 안에서도 뭔가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해서 얘의 역할 그걸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하나 없어야 되고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도 뭔가 목적어가 없거나 주어가 없거나 해서 없는 게 두 부분이 있어야 what을 쓸 수 있구나 문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연습을 해볼게요. 이 문제는 괄호 안에 주어진 관계대명사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인데 1번이 I can't believe what which Tom said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까요? I can't believe 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동사 뒤잖아요. 근데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 뒤에서 난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원래 명사가 쓰일 수 있죠. 그러면 조금 지금 그냥 언뜻 봐도 주어 동사 덩어리인 거 보니까 명사가 쓰이는 대신에 명사절이 쓰였구나 해서 명사절 표시를 먼저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명사절을 시작하는 관계대명사 what, which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건데 앞에 명사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이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건 우리가 방금 배웠던 what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까지 맞춰보면 I can't believe what Tom said. 나는 톰이 말했던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였죠. 왜냐면 the thing that 이게 합쳐진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문법적으로 확인해보면 what을 쓰는 거는 그 앞에 명사가 없고요. 그리고 이 대괄호 안에서 이 명사절 안에서 Tom said 하고 목적어가 없죠. 왜냐면 얘가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에 명사도 먹고 있고 관계 대명사 역할도 하고 두루두루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2번은 I gave Nick a watch. 그래서 내가 닉한테 손목시계를 줬대요. 근데 손목시계라는 명사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번에 했던 그 내용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 온 거예요. 여기 일단 뒤에 딱 봐도 주어 동사 덩어리니까 절은 절인데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겠구나. 그런 걸 우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쓰인 절이라고 해서 형용사 절이라고 불렀고 표시를 그냥 소괄호로 하기로 우리끼리 약속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관계 대명사만 고르면 되는데 아까 what을 쓰는 그 조건은 앞에 명사가 없었죠. 근데 이번엔 명사가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 역할을 하면서 이 문장 안에서 he liked 뭐를 좋아했는지 목적어가 비어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니까 그럴 때 사물일 때 선행사가 사물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을 썼었죠. 그래서 which를 골라주면 되는 이번엔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번은 this is 그리고 나서 이제 절인데요. 역시 주어 동사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그럼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구나.
보어 자리에 원래 명사가 쓰이는데 뭐 주어 동사 덩어리가 온 거니까 명사절이 쓰였나 보다 해서 명사절 표시를 일단 해주고요. 그리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그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조금 빨라지셨죠. 그래서 앞에 명사 없는 건 이미 확인했고 그럼 뒤에서 어떤 대명사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지 이 관계대명사가 찾아보면 we were looking for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걔가 없죠.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을 우리는 용어로 문법 용어로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겸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겸 쓰는 what을 쓸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4번은 Today's meeting was 역시 똑같아요. was 비동사 뒤니까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구나. 보어 자리인데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 거 보니까 원래 이 보어 자리는 명사가 쓰이는데 이번엔 명사절이 쓰였구나. 그리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이 명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쓰였겠구나. 그리고 앞에 명사는 포함하고 있다고 치고 뒤에서 어떤 대명사 역할을 했는지도 마저 확인해보면 I waited for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서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 겸 앞에 있는 명사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조금씩 익숙해지시죠? 5번은 Here's the fish. the fish라고 명사가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가 있어. 문장 끝내도 되는데 이 물고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줘서 꾸며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주어 동사를 포함한 절은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괄호를 표시해서 이제 나타내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살펴보면 되는데 이 안에서 you should take care of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중에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죠. 사물이나 동물을 나타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을 쓰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선 which를 골라주면 되고요.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명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애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6번은 The 9 o'clock news is 땡 이렇게 되는 건데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이고요. 보어 자리에는 원래 명사를 써야 되는데 딱 봐도 주어 동사 덩어리가 있으니까 명사 대신 명사절을 썼구나. 그리고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인 what 얘를 쓰는 거고요. 그럼 앞에 명사는 포함했다고 하고 뒤에서 어떤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면 I usually watch 뭐를 봤는지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까지 포함하고 있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명사절 자체는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명사처럼. 7번은 taking pictures is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 보어 자리는 원래 명사인데 이 명사절이 쓰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taking pictures 높아심이 한번 얘기하면 오랜만에 동명사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taking pictures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면 이 동명사 주어 전체를 단수 취급합니다. 기억나시죠? 8단원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pictures에서 낚여서 are 이렇게 동사 수일치를 시키면 안 되고요. 얘 단수 취급하니까 사진 여러 장이든지 뭐 몇 장이든지 찍는 것 이게 그냥 주어인 겁니다. 그것은 is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어 자리에 지금 명사절을 쓴 상황인데요. 역시 앞에 있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써야 되고요. 뒤에서 조금 더 보자면 he does 뭐를 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does의 목적어가 없구나. 그렇다면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that's not 땡 이건데 역시 that's 동사 있고 나서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자리입니다. 보어 자리에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 명사 대신 명사절을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역시 앞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의 what를 써야 되고 명사는 포함했고 뒤를 보니까 I meant 뭐를 의미했는지 목적어가 없죠.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없으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도 하고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Mr. Hong suggested an idea라는 명사가 지금 딱 나와 있죠. 네,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냐면 그 아이디어에 대한 조금 수식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가 이제 이 명사를 꾸며준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걸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고 괄호로 표시하기로 했었죠. 그럼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sounded로 동사가 바로 보여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줬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선행사. 그래서 사물이나 뭐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이 아닌 선행사일 때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which 아니면 that을 쓸 수 있었죠. 그래서 which를 쓰는 상황이고 역시 what을 쓸 수 없는 이유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포함할 때 쓰는 what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10번은 think about. 여기서 생각해보면 얘가 무슨 절일까 먼저 생각해볼게요. about, 얘가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대해서라는 전치사인데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류예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명사 쪽이 와야 되는데 딱 봐도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죠 이미. 그래서 명사절이 왔구나 라고 일단 표시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가 없죠.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까지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를 썼었겠구나. 그리고 마저 확인해보면 you should do 다음에 원래 얘가 뭘 하다 해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구나. 그 목적어를 얘가 했겠구나.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도 할 겸 앞에 있는 명사까지 먹고 있는 what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하나 없고 뒤에도 하나 없고 체크해주면 돼요. 11번은 she said made me laugh.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이제 구조가 잘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made가 동사인 겁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지금 주어 부분인데 주어 부분에 원래 명사가 쓰일 수 있는데 이번엔 주어 동사를 포함한 덩어리인 명사절을 주어 부분에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앞에 명사가 없잖아요. 앞에 명사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인 what 이걸 골라주시고 이 명사절이 아까 그 주어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처음으로 나온 그런 예문인 겁니다. 그리고 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로 했으니까 what she said, 그녀가 말했던 것은 made me laugh, 나를 웃게 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조금 더 확인해보면 앞에 명사를 가지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장, 명사절 안에서는 she said, said의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역시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에 he packed the clothes, 옷을 이렇게 챙겼대요. 근데 옷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절이라면 우리는 그걸 형용사절이라고 불렀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절. 그러면 이제 그 형용사절 앞에 쓰인 이 관계대명사를 찾으면 되는데 he would need, 뭐가 필요한지 안 나왔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고르면 되겠구나. 사람이 아닌 선행사 이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ich 아니면 that을 골랐으면 되니까 which를 고르면 되고 역시 what이 안 되는 이유는 앞에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인 what은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좀 기계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얘가 그 문제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관계대명사 what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했던 관계대명사들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 있는 명사를 포함해가지고 얘가 명사절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명사절을 사실 우리가 안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그래도 12문제 푸는 사이에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약간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두시고 조금 이제 혼자 복습을 해보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나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어렵고 헷갈리고 뭔가 새로운 내용이 많이 쏟아진 부분이었을 텐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